외워주시면 되는 거야. 자, 태조 때 여러분들 자, 넘깁니다. 자, 넘기면 자, 기억에 태조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에 태조. 자, 뭐 실시했답니까? 도첩제 비추시세요. 도첩제. 자, 도첩제가 뭘까요? 승려의 허가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국가에서 비싸게 승려에 대한 허가증을 발급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걸 사는 사람만 승려가 될 수 있습니다. 목적은 뭐죠? 그치, 출가로서 이동을 억제하는 거지. 오케이. 농민의 수를 이제 여러분 일정 기간 일정 수를 유지시키려고 했던 정책이에요. 태종 때는 뭐 합니까? 242개 외우지 마요. 자, 일정 사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하고 사원이 가지고 있었던 토지와 노비를 모조리 몰수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뭐겠어요? 당연히 재정 기반의 그렇죠, 증가, 이게 목적이었겠죠. 그래서 태조하고 태종 때 쭉쭉쭉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억압해 나갔던 겁니다. 자, 세종 때는 교단 정리하면서 선교 양종 모두 36개 절만 인정한다. 그쵸? 절에 대해서 약간 좀 억압을 해 나갔죠. 자, 성종 때는 도첩제 폐지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승려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완전히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불교 써있나요? 밑에 산간불교 써있을 거예요. 아, 옆에 써있네. 산간불교. 그래서 이렇게 조선 초기 15세기 쭉쭉쭉쭉 가면서 말까지 대체적으로 불교를 억압해 나갔던 거예요. 근데 이제 특정 시기 때 약간 보호되는 방면은 있습니다. 왜냐? 밑에 세종 보세요. 내불당 동그라미 치세요. 자, 왕실 사찰, 왕실 불당인 내불당 건립, 불경 간행. 불경을 한글로 간행하게 됐어요. 월인 청강지고 기억나요? 부처의 덕을 기린 노래. 그런 것들 좀 한글로 간행하기도 했고, 내불당 왜 만들었냐면요. 이거는 이 세종의 여러분 부인하고 세종의 부인, 그 다음에 세종의 형 있죠. 둘째 형이 승려였어요. 그래서 이제 왕실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 만들기도 한 거예요. 뭐 특정 국가적 사업으로서 이제 막 불교를 중흥시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개인적인 좀 이유로 인해서 이런 이유가 있었고. 자, 세조 별표 칩니다. 이건 약간 국가적으로 굉장히 크게 불교가 중흥했던 시기예요. 딱 세조 때. 세조는 원래 너무 많이 사람을 많이 죽였죠, 여러분들. 되게 많이 죽인 왕이죠. 그래서 일단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은 굉장히 폭군이에요, 폭군. 자, 폭군. 어렸을 때부터 그 세종 할아버지, 세종 아빠 있죠. 태종하고 너무 성격이 닮아서 이름도 여러분들 수양군을 한 거예요. 왕자 때 이름이 수양군이었어요. 수양군. 왜 수양군이냐? 우리 수양산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당시 수양산. 그래서 수양산 가가지고 야, 너는 수양군아, 너는 정치에 관심을 끊고 뭐 해라? 그치? 불교를 닦아라. 불덕을 닦아라. 즉 뭐 하라는 거예요? 불교 수양에 힘쓰거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세종이 아들에게 계속적으로 불교 경전론 간행시킨 거예요. 불교 공부도 시키고요. 세조한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세종 입장에서도 조금 어때요? 지 아들이지만 불안한 거야. 얘가 나중에 뭘 일으킬까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일으켰어요, 안 일으켰어요? 일으켰죠? 그쵸? 일단 그래서 이름이 수양군이었고, 자, 이 사람이 반정을 해가지고 이제 세조로 즉위했었죠. 단종 죽이고. 자, 세조로 즉위하고 엄청나게 많은 피를 흘렸잖아요. 자기가 집권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조 말년에 이 사람은 뭐 하냐면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불경도 간행하고 탑도 건립하고 사찰도 만들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세조 때는 이때 여러분 하여튼 국가적 사업으로 크게 불교가 중흥했던 시기예요. 세조 때. 알겠죠? 그래서 뭐라고 써 있어요? 간경도감 설치하여 불교경전을 번역하기도 했다. 별표 칩니다.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저 왕실의 국가 한양에 건립되었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원각사지 10층 석탑. 자, 공무원 문제에서는 3번 나왔어요. 3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꼭 체크를 해주십니다. 이거 외워두세요. 그냥 이 사람의 이름 기억해 주시면 돼. 왕자 때 이름. 그쵸? 수양군 이거 외워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명종 때. 여러분 명종이면 몇 세기죠? 16세기 때 왕이죠? 그치? 이것도 여러분 개인적인 이유예요. 명종은 실제적으로 정치를 못한 왕이에요. 우리 을사사와 기억해보세요. 명종 엄마 누구죠? 권력을 가지고 싶었던 여자 있잖아요. 문정왕후란 여자예요. 문정대비. 자, 이 여자가 수렴청정 거의 10년 이상을 해먹어요. 그치? 그래서 이 여자가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명종 엄마가. 그렇기 때문에 보우라는 승려를 중용시키고요. 보우에 의해서 승과를 부활시켜서 승려들을 뽑기도 했습니다. 이때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명종 때는 이 문정왕후, 명종엄마 문정왕후에 의해서 발전했던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세종이나 세조나 명종이나 어쨌든 간에 세조 제외하고서는 굉장히 국가적으로 크게 부흥한 건 아니죠. 특정 시기 아니라 특정한 이유 때문에 잠깐 보호를 했던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16세기 때 여러분 언제를 말하냐? 선조 때입니다. 여러분 선조 때. 우리 선조 때 임진왜란 때 누가 활약했어요? 주요 승려들이 좀 일부 승려들이 활약했던 게 있었어요. 의병장로로서. 맞죠? 그래서 승병들이 활약하여 불교계의 위상이 정립되기도 하였다. 써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세종, 세조, 명종, 선조, 임진왜란 때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험은 세조 때밖에 안 나왔었어요. 시험은 세조 때밖에. 여기 부분에서는요. 됐죠? 그럼 민간신앙 보겠습니다. 민간신앙은 도교와 풍수지리설만 볼 거예요. 도교와 풍수지리설. 자, 도교 볼게요, 여러분들. 도교. 자, 도교는 조선 초부터 여러분들 도교와 관련된 행사를 지냈는데, 자, 조선 초부터 있었던 관청이 있어요. 자, 소격서입니다. 소격서. 고려시대는 여러분 보건국이라는 게 있었고, 조선시대는 소격서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건국이나 소격서나 뭘 하냐면요, 초제를 지냅니다. 초제. 자, 왕이 직접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걸 초제라 그래요. 뭐 하늘의 제사인데 뭐 별이나 아니면 태양, 달 이런 신들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자, 그럼 뭘 기원하는 거예요? 왕실과 국가의 태평을 기원하죠. 그쵸? 그리고 농업의 진흥, 자, 이런 것들을 기원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왜냐면 도교는 잡신 종교죠. 여러가지 신들을 다 믿는 종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행하는 초제가 국초부터 있었습니다. 됐나요? 자, 근데 16세기 가면 여러분 무슨 파? 살인파. 자, 살인파는 성리학 이외에 다른 사상은 좀 어떻게 하는 경향? 배척해버리죠. 자, 그러면 16세기 때, 자, 중종 때 여러분 조광조 기억납니까? 자, 이 사람에 의해서 소격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혁파됩니다. 됐나요? 그죠? 그래서 16세기 이후부터는 도교 행사를 지낼까 안 지낼까요? 안 지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오케이. 자, 이게 살인파죠. 자,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풍수지리설 볼게요. 풍수지리설은 15세기 때 어떻게 이용했냐? 수도천도, 한양명당설에 이용된 거예요. 15세기 때는요. 됐어요? 자, 그리고 16세기 때는요, 자, 양반사대부들의 묘지선정, 그걸 뭐 산속문제라 그러죠. 그치? 자, 살인파는 훈구파에 비해 조상 묘소에 쓰는 거에 더 집착한다 그랬잖아. 그러다 보니까 풍수지리학적으로 요거로 우리 가문에 이 묘소를 쓸 때 이때 풍수지리설이 이용되기도 했다는 뜻이에요. 이건 지금까지 이어지잖아요. 맞죠? 자, 맨날 뭐 좀 어르신들이 굉장히 이제 나이 많은 어르신들 이러잖아요. 우리 가문이 제대로 안 이어지고 자꾸 애들 뭐 공무원 시험 떨어지고 취직도 잘 안 되고 이거 뭐다? 조상 묘소를 잘못 써서 그렇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이게 풍수지리학이에요. 왜냐면 풍수지리하고 뭐가 결합돼서 주로 쓰이냐면 옛날부터 풍수지리는 도참설하고 같이 결합돼요. 도참설은 뭐죠? 예언이라 그랬죠. 제가 예언사상. 맞죠? 도참설하고 풍수지리하고는 보통 결합돼서 많이 이용됩니다. 그래서 산속문제가 그거에 해당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이번에 16세기 때 산속문제 기억을 해주십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아까 소송문제도 16세기 때 어떤 소송이 많이 걸렸다 그랬어요? 그치? 묘자리 문제, 산속문제가 소송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이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됐죠?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 외울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77페이지 갑니다. 자, 과학기술 발달 여러분 가로치고 몇 세기예요? 그치? 15세기예요 15세기. 자, 밑에 내려가면 천문, 역법, 수학, 의학의 발전이 나옵니다. 자, 천문부터 볼게요. 가로 1번 각종 기구의 발명 나와있죠. 자, 천체 관측 기구는 혼천이와 간이다. 미주칩니다. 혼천이와 간이다. 자, 그리고 자, 천체를 관측할 뿐만 아니라, 자, 천체뿐만 아니라 이제 강수량이나 시계, 시간 이런 것도 이제 정확히 측정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기억에 강우량 나와 있죠. 그래서 장영실에 의해 측우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측우기. 그다음에 시간 측정 기구는 자경루와 앙부일구예요. 자경루와 앙부일구. 이것도 다 장영실에 의해 제작이 되죠. 자, 그다음에 기억 니은 이렇게 여러분 강우량하고 시간 측정을 하고 천체 관측한 이유는 다 뭐 때문이에요? 뭐가 다 목적이에요? 농사예요. 농사 시기를 결정하고요. 그치? 풍융 시기를 결정하고요. 맞죠? 수확 시기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연구한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중농억상 체제에 입각해서 이런 것들을 만든 거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토지 측량기구 세조 때 인지와 규형 기억나요? 요걸로 만든 지도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동국지도, 최초의 실측지도 동국지도 기억납니까? 요거 딱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천문도는 바로 맨 밑에 그림입니다. 천문도. 그래서 니은 태조 때 천문도를 도래 새긴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제작됐었다. 이런 말들 그냥 기억해 주시고. 자, 역법 봅니다. 바로 이번에 역법. 동그라미 1번 별표 치세요. 칠정산. 자, 우리는 세종 전까지 어느 나라의 이 달력을 계속 썼어요. 쭉 중국이었어요. 중국. 자, 근데 드디어 15세기 세종 때 우리 달력을 만듭니다. 최초로. 그게 뭐래요? 칠정산이래요. 칠정산. 해, 달, 그 다음에 수성, 목성, 토성 있죠? 자, 각종 행성들의 천체 운동을 계산한 바로 우리나라 자주적 달력이다. 꼭 알아두세요. 됐죠? 넘깁니다. 자, 수학은 그냥 안 보셔도 되고요. 가로 3번의 의학 발달 봅시다. 마찬가지로 세종 때 또 뭐가 만들어졌대요? 우리나라 의학서가 또 발명이 됐대요. 향약집성방 별표 칩니다. 기억에 향약집성방. 자, 근데 여러분 향약집성방 전에 있었던 거 기억나요? 향약 구급방이 있었어요. 언제예요 이거? 고려? 무신집권기 때죠? 그치? 무신집권기이자 언제예요? 대몽 항쟁기예요. 자, 우리 대몽 항쟁기 어디로 수도 천도예요? 강화도 천도에서 싸우죠. 그 점점점 이 장기간으로 이제 뭐가 길어져요? 전쟁이 길어지지.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수입한 약재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뭘 해야겠어요? 당연히 우리나라에 뭘 해야 돼요? 약재를 연구해야겠죠. 이제 우리나라에 뭘 해야 돼요? 처방법들을 연구해야겠죠. 이게 향약 구급방이었겠죠. 자, 이것들을 보완한 게 뭐예요? 이걸 보완한 게 세종 때 향약 집성방이에요. 됐나요? 알아야 돼요. 좀 더 내용을 보완한 것이다. 향약 집성방. 그러니까 집성방만 외우지 마시라고. 고려 후기 때 이거랑 같이 외워주셔야 돼요. 구급방 집성방. 알겠죠? 같이 외우셔야 돼. 그리고 그 밑에 의학유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의 모든 의학 약재와 구급 처방법을 가지고 정리한 백과사전이다. 의학유치도 알아두시고요. 두 개 체크해 두십니다. 자, 기타는 안 해도 돼요. 기타 안 해도 됩니다. 자, 둘 다 무슨 항이에요? 세종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문화사 다 수업을 들으면요, 세종 해가지고 세종 때 만들어진 역사 뭐 과학기구 쫙 써놔요. 그리고 외우시라고. 성종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인쇄술 및 제지술. 자, 우리 여러분 신라 때까지는 무슨 인쇄술이었죠? 목판 인쇄술이었죠. 근데 고려 때 무슨 인쇄술이 발명돼요? 그치, 활판 인쇄술, 금속활자 발명됐었어요. 기억나죠? 자, 근데 그때 금속활자 여러분들 한계점이 뭐였지? 다량 인쇄가 안 되죠? 다양한 책을 인쇄하는 데는 좋지만 대량 인쇄가 힘들죠. 왜? 글자가 흔들려 버리니까. 이해가요? 자, 그게 이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고려시대 때 발명된 금속활자는 조선 초기 때 더욱 발전됐는데 기억 태종 때 개미자 동그라미세요. 개미년에 발명됐다 그래서 개미자예요. 자, 요것도 근데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옆에다 쏩니다. 대량 인쇄가 안 돼요. 대량 인쇄가 안 돼. 조금 찍어내면 한 10부 정도 찍어내면요, 글자가 흔들고 삐뚤빼뚤 해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금속활자는 여러분 조립식입니다. 글자를 활자판에 조립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 글자판을 여러분 활자를 여러분 딱 고정시켜야지. 그래야 찍어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뭘로 고정시켰냐면 밀랍 아세요? 밀랍? 양초의 원료? 그걸 부어가지고 고정시켰었어요. 근데 그게 열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돼요? 좀 물어지면서 좀 흔들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량 인쇄가 안 됐던 거야. 개미자까지. 근데 또 누구 나와요? 세종대왕 나오셔야죠. 세종대왕 때 장영실이 그거에 대한 뭔가 보완법을 만든 게 밑에 여러분 문화 갑인자입니다. 갑인자 동그라미세요. 갑인자. 그리고 밑에 뭐라고 써있어요? 밀랍 대신 뭘 창안했대요? 장영실이 식자판 조립하는 방법을 창안했대요. 여러분 식자판이란 건 대나무를 끼워가지고 조립하는 방법을 창안한 거야. 그러니까 기존보다 한 3배 정도 찍어내도 절대 흔들리지 않았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활자 인쇄술이 이렇게 발전했다. 이 부분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딱 체크해 주시면 되고. 자, 제지술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읽고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농서 봅시다. 여러분 농서. 자, 농서는 여러분 농사직설과 밑에 금양장록 있죠? 요거 체크해 주시고 외워주세요. 요거 그때 경제 파트에서 아마 했을 겁니다. 자, 기타 부분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눈으로 보시고
눈으로만 보시고. 자, 179쪽 맨 위에 올라가면 농업기술 있죠. 이것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의생활은요, 요것만 체크해주세요. 고려보다 목화재배가 확대. 그래서 뭐가 등장했다? 무명. 동그라미 치시고요. 무명. 조선시대 때 무명옷을 두루 입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겨울철 굉장히 따뜻한 옷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게 조선시대부터예요. 무명으로 인해서. 그렇게 체크해 주시면 된다. 자, 병사의 편찬과 무기의 제조. 자, 여기는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안 나오고 그나마 이것만 좀 체크해 주세요. 가로 2번 무기의 제조에 신기전에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의 신기전. 화포 화차가 제작됐다. 바퀴가 달린 신기전 동그라미세요. 왠지 무슨 항일 것 같아요? 세종이죠. 세종. 영화 신기전 혹시 알아요? 그때 세종대왕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 로켓이라고 보시면 돼요. 로켓, 신기전.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미사일이 나가는 게 아니고 뭐가 나가요? 활, 그쵸? 활이 나가는 거. 영화 한번 나중에 시간 나면 봐보세요. 조금 뻥을 감이 했는데 좀 볼만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최무선은 여러분 누군지 기억나요 혹시? 그치, 고려 말에 화약을 최초로 우리 연구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아들 최해산이 태종 때 화약무기 제조를 담당하기도 했다. 그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된다. 넘깁니다. 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넘기면 자, 문학과 예술이죠. 여기는 여러분들 다 외울 필요 없고 제가 체크만 해드릴게요. 자, 동그라미 2번에 악장과 한문학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악장과 한문학. 그 왼쪽에다가 15세기 써주세요. 15세기 때 조선의 문학은요, 악장이라는 문학하고요, 또 뭐예요? 한문학. 요게 성행이에요. 악장과 한문학. 그래서 기억은 새 왕조의 탄생, 용비어천가 써주시면 돼요. 용비어천가. 새 왕조의 탄생, 용비어천가가 15세기 대표적인 악장 작품이고요. 노래죠. 그 다음에 니은, 서거정의 동문선. 자, 역대 우리나라의 모든 뭐예요? 시와 글을 모아놓은 문집이에요. 문집. 삼국시대부터. 그래서 이것도 15세기 때 대표적인 한문학 작품입니다. 한문학 작품. 요 두 개만 외워주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쭉 내려가 보세요. 가로 2번 16세기 문학에서 어딜 보냐? 3번 4번을 외워주십니다. 3번은 시조문학, 4번은 가사문학이에요. 이건 어떤 파와 관련된 문학이겠어요? 사림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 훈구파는 악장과 한문학을 즐겨했고, 사림파는 뭐예요? 시조와 가사를 즐겨했다는 거예요. 이것만 구분해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머지 싹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쓰잘데기 없는 걸 외울 필요 없어요,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181쪽 보면 이것도 쉬워요. 15세기 때 건축은 뭘까요, 여러분들? 15세기 때 건축, 궁궐, 관아, 성문, 학교, 국가 초기니까 이런 게 세워졌겠죠. 됐죠? 자, 그래서 대표적 건축물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이번에. 자,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숭례문, 도남문, 개성의 남대문, 평양의 도통문, 이런 것들이 바로 조선 초기 대표적인 건축물들이다. 자, 그리고 무이사 극락전 동그라미 쳐보세요. 무이사 극락전. 자, 바로 옆에 있는 절 하나 있을 거예요. 이게 무이사 극락전. 조선 초기 때 있었던 대표적인 절이고요. 그 다음에 해인사 장경판전. 이건 뭐 보관하는 곳이에요? 팔만대장경 보관하는 곳이에요. 각종 우리나라 대장경들을 보관한 곳입니다. 팔만대장경 써놔요. 해인사 장경판전 밑에 팔만대장경 합천에 있죠. 그 다음에 원각사지 10층석도 아까 무슨 황태였어요? 세조였죠. 수양군 세조. 바로 위에 있는 탑입니다. 이거 좀 뭐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고려 말 때 여러분들 원나라 영향을 받은 게 무슨 탑이죠? 경천사 10층석 탑. 그거하고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양식이 이어진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가로 2번에 16세기 건축한 뭐예요? 무조건 뭐예요? 사림파가 세운 학교가 뭐예요? 서원이죠. 서원. 서원. 그래서 세 번째 그림 요게 뭘까요, 여러분들? 도산서원. 도산서원. 그 밑에가 옥산서원이에요. 그럼 서원만 딱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5세기 때 훈구파에 의한 건축물, 16세기 때 사림파에 의한 건축물 비교해 주시면 돼요. 됐죠? 자, 도자기 여러분, 15세기 때 훈구파에 의해서 제작된 도자기는 뭘까요? 고려 말에 이어진 분청사기예요. 분청사기, 회색깔. 자, 그러면 16세기 사림파에 의해서 유행한 도자기는 뭘까요? 순수한 선비를 상징하는 흰 백자예요. 흰 백자.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그림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도자기가 무슨 도자기예요? 이게 칼라로 하면 회색깔이야. 분청사기예요. 이게 분청사기. 이게 15세기 때 유행했고요. 자, 16세기 순수백자 있죠. 이게 사림파에 의해서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구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시기를. 자, 가로 2번에 공예품 봐보세요. 공예품. 자, 공예품은 여러분 하여튼 조선시대는 유교국가죠. 성인군자는
사치, 미신 멀리하고요. 당연히 실용적이고 검소하고 근검절약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때 공예품은요 굉장히 사치스럽고 화려하기보다는 뭘 강조했대요? 실용성, 검소함을 중시했다고 써있죠.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재료도 당연히 값싼 재료죠. 이거 어느 시대하고 비교해야 될까요? 신라나 고려하고 비교해야 돼요. 신라나 고려는 보통 사치품, 그 다음에 또 어땠어요? 굉장히 화려했어요. 오케이? 특히 신라가 굉장히 심했어요. 고려는 호족의 영향으로 약간 지방 문화도 발달하기도 했지만 신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문화 자체가 귀족 문화가 중점적이었잖아요. 조선시대는 유교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예품이 약간 검소하다, 그치, 견고하다, 그쵸, 소박하다,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여러분 유교를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외우지 마시고. 이거는 자, 그림 글씨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림. 자, 그림은 15세기 때 그림이 대표작이 두 개예요. 두 개. 자, 첫 번째 니은의 대표화가 보세요. 안견이 일단 대표자입니다. 화원 출신으로서. 자, 동그라미칩니다. 몽유도 언더 바로 위에 그림 있죠. 자, 누가 꿈에서 본 건지 알아요 이거? 어떤 사람이 꿈에서 본 거를 그림으로 그려낸 거예요. 안견이. 세종의 아들이 있어요. 개유정난 때 여러분 세조한테 죽었어요. 그림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붓글씨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정치보다는. 잠깐 관상에 나와요. 뭐 내 형은 이 사람은 형이래. 이 사람은 개미도 못 죽는다, 못 죽인다. 개미를 죽이기보다는 개미를 그리는 거에 관심이 더 많았다. 이렇게 문종이 말하는 게 이제 영화에 한 번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정치에 관심은 별로 없고, 그렇죠. 예술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왕족 중에 한 명, 안평대군이에요. 세종 아들 안평대군. 결국 세조한테 죽죠. 죽어요. 왜 죽였을까 여러분? 세조가 혹시 모르죠? 그치? 안평대군도 또 병사를 이끌고 또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잖아. 그래서 죽여버려요. 개유정난 때. 김종서 죽일 때 같이 죽입니다. 자, 아무튼 안평대군이 꿈에서 본 거를 안견이 그려준 게 바로 위에 몽유도원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그림이 15세기다 기억하시려면 누구나 머릿속에 누구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치? 됐죠? 어차피 시기를 물어봐요. 여러분이 몽유도원도에서 분석하라는 게 안 나와. 됐죠? 그 밑에 강희안의 고사관수도 그 밑에 그림입니다. 이건 제가 외우기 쉬운 거 알려줄게요. 자, 15세기 때는 여러분 도교가 성행해요 안 해요? 그나마 도교가 존재했죠. 16세기 살인파에 의해서 억제가 되죠. 자, 이 그림은 도교 내용이 들어간 그림이야. 도교. 선비가 지금 어디 안에 있어요? 배경을 봐요. 자연 속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무념무상이 빠져서 뭐하고 있죠? 여유를 즐기고 있는 게 보입니까? 그쵸? 이게 바로 도교 관련 부분이잖아요. 도교가 여러분 무의자연 사상이잖아. 불로장생 사상. 자연에 들어가가지고 자연과 맞서며 신선이 되고자 하는 사상이 보교 아니에요. 풍류를 즐기고 흥취를 즐기고. 선비가 이때 하여튼 이 그림 안에 도교가 들어가 있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5세기죠 16세기 때는 도교 화풍이 들어갈 수 없을 거예요. 분명히 살인파 때문에. 됐죠? 그래서 두 그림 15세기입니다 자, 16세기 때 그림 볼게요. 니은의 대표화가 보세요. 이암 동물 그리고요. 신사임당 누구 엄마예요? 율곡이 엄마죠. 당근 16세기네. 그죠? 그 다음에 황집중, 이정, 뭐 엄영용, 뭐 그리고 이상자 뭐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 밑에 그림풍을 봐봐요. 15세기 때 그림풍은 완전 다르지 않아요? 맞죠? 뭐 풀과 벌레 혹은 하여튼 뭐 동물들, 그 다음에 나무, 하여튼 보통 이런 것들을 많이 그립니다. 그래서 그림 화풍이 좀 달라지고요. 특히 세 번째 그림 봐보세요. 이게 여러분 이상자라는 사람이 송화부월도예요. 송화부월도. 이게 절벽이거든? 절벽에 지금 나뭇가지 하나가 팍 튀어나와 있죠. 이 나뭇가지가 뭘 의미할 것 같아요? 뭘 의미할까요? 절벽이 의미하는 건 뭐겠어요? 고난. 그쵸? 고난 이런 걸 의미해요. 고난. 그리고 튀어와 있는 나뭇가지는 뭘까요? 그렇지, 충성심을 의미합니다. 국가에 대한 충성심, 왕에 대한 충성심. 자,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바로 송화부월도 그림이다. 그래서 살인파들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림이에요. 왜 됐습니까? 신사임당은 어떻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율곡이가 16세기 때 살인파니까. 그죠? 그 엄마가 그린 그림이죠. 그래서 이것도 맨날 제가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신사임당 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이미지 뭐예요? 이거 그냥 상식이에요. 그냥 알고 계세요. 신사임당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신사임당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현모양처죠. 그치? 현모양처가 뭡니까?
남편 잘 받들고, 그치? 입신양명시키고 가정일 똑바로 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치? 개소리. 신사임당은 여러분 현명창 아니에요. 이 여자가 엄청난 집안에 태어나서 엄청나게 놀다 간 여자예요. 왜 그럴까? 우리 역사상 가부장제가 시작되는 시기는 여러분 몇 세기예요? 17세기부터예요. 오케이? 이 여자는 이 새끼래. 이 여자는 16세기 때 여자라고요. 그제? 그리고 좀 그림 그리고 있죠? 말이 될 것 같아요? 17세기 때 말이 될 것 같아? 아니야. 자, 여류화가 16세기 때까지 여러분 심사임당, 이 여자는 현명차가 아닙니다. 굉장히 여유 부리면서 산 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괜히 할 거 없으니까 신사임당이 좀 유명한 여자잖아요. 율곡이 엄마로서. 그래서 그냥 내세운 것 뿐이야. 뻥이에요 이거. 뻥이야 뻥. 그냥 알고만 계세요 이런 것들. 상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잘못된 게 무지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들 굉장히 많아요. 자, 아무튼 신사임당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유는 몇 세기다 여러분? 16세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16세기. 그래서 16세기는 여성 화가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됐죠? 가로 2번에 이제 서예 봅시다. 가로 2번에 서예. 자, 서예 하면 여러분 15세기 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고요? 안평대군. 이 사람이 15세기 전반에 가장 유명한 서예가였어요. 안평대군. 그게 대표적 서예가 기억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니은은 필요 없고요. 디귿의 한호. 한호 여러분 알고 있는 한석봉 알죠? 다 한석봉 일화 다 아시죠? 자,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했지만 중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해져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소속된 관청이 어디였냐? 그거 써놓으세요. 자, 한석봉이 주로 활동한 관원이 승문원이란 거예요. 승문원 혹시 기억나요? 외교문서를 작성하는 기관이었죠. 외교문서 작성 기관. 여기 관리로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한호체, 석봉체, 여기 이제 중국에도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체는 이 두 개입니다. 그쵸? 석봉체와 그 다음에 뭐다? 자, 안평대군의 송설체다. 자, 옆에 보시면 이게 천자문에 써져 있는 여러분 석봉체입니다. 그림에 보이는 거예요. 자, 음악. 자, 음악이 이제 마지막이죠 여러분. 15세기. 자, 15세기 음악은 두 분만 알아두시면 돼요. 니은의 세종과 디귿의 성종. 자, 니은의 세종은 뭐 했대요? 연민락이라는 악곡을 짓고 소리의 장단과 높낮이를 표현할 수 있는 정감보라는 악보를 편찬했어요. 악보. 그래서 악곡과 악보에 대해서 편찬 사업도 있고요. 자,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악곡과 악보. 성종은 뭐 했대요? 넘기니까 악학개범 동그라미세요. 이건 음악에 대한 역사서예요. 음악에 대한 역사서. 악학개범. 그러니까 여러분 성종은 보통 여러분 역사서를 다 만든 완성시키는 왕이에요. 대부분은. 우리 아까 여러분 뭐 했어요? 동국통감도 있었죠. 그 다음에 동문서는 뭐 했어요? 삼국시대부터 지금까지 이르기에 모든 글과 시, 한문으로 된 한문시, 이것들을 문집으로 만든 게 동문선이었었죠. 그 다음에 음악 역사서 악학개범. 오케이? 그래서 왜 신하들이 성종이라는 이름을 짓는지 알아요? 국가 초기의 문물을 완비한 왕을 우리가 성종이라고 이름을 지어줘요. 고려시대 때도 성종이 여러분 좀 완비했었죠. 조선시대 성종도 마찬가지예요. 오케이? 됐죠? 자, 이쪽 부분은 잘 안 나오긴 합니다. 음악 부분은 그냥 간단히만 알아두세요. 자, 넘기고 무형민 연금 필요 없습니다. 안 보셔도 돼요. 자, 이렇게 문화사도 봤어요. 자, 문제 풀어보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문제 펴주세요. 자, 일단 436쪽 핍니다. 436쪽. 자, 436쪽 피면 여러분들이 437쪽에 13번 있을 거예요. 13번. 자, 이거는 완전한 암기형 문제였어요. 순경 문제. 자, 용비어천가 써있네요. 자, 세종대왕이니까 몇 세기예요? 15세기 작품 고르라는 문제예요. 넘깁니다. 자, 칠정산이 아까 뭐 했어요? 우리나라 달력이었죠. 우리나라 자주적 달력이었죠. 자, 기억 맞죠? 15세기 작품. 니은 향약 구급방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대몽항쟁기. 니은 틀렸죠? 니은 틀렸죠? 그 다음에 디귿 농사직설은요, 세종이 신하에게 명해서 직접 농부를 찾아가서 우리 농법을 기록한 책이라 그랬어요. 맞죠? 상정고급예문 혹시 기억나요? 이거 연도 외우기 쉽다 그랬는데 제가 1, 2, 3, 4 그러면 1234년이면 13세기 아니에요? 13세기면 고려 무신집권기야. 이게 최초로 금속활적으로 찍어낸 본안이에요. 그치? 예. 그래서 리을은 1234년. 자, 고려 무신집권기 대몽항쟁기 때입니다. 그러니까 니은하고 리을하고 같은 시기예요. 한마디로.
니은 리을이 같은 식이야. 그 다음에 미음 작용루. 작용루 하면 누구 떠올려야 돼요? 장영실. 장영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의박유치는 세종대 의학백과서전. 맞죠? 자, 그래서 총 몇 개입니까? 기역, 디귿, 미음, 비읍. 4개예요. 4개. 3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계리기 이런 문제 나왔다. 토 나오는 거예요. 이제 외우면 쉬운 문제야. 외우면. 안 외우면 그냥 미치는 문제죠. 자, 그래서 공부를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 넘깁니다. 쭉쭉쭉쭉 넘겼다가 아마 몇 문제 없을 거예요. 31번 볼래요? 443쪽 31번. 이거 안 풀었죠? 자, 세조께서 일찍이 말씀하셨다. 세조예요, 세조. 자, 우리 역대 왕들의 인덕과 크고 아름다운 이 법들이 훌륭한 전장에 퍼지고 있다. 근데 또 여러 번 왕이 명령을 내렸으나 법이 아름답지 않은 것은 없지만 관리들이 재주가 없어 지금 완성된 법전이 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량 옆에 보세요. 이제 만대성법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세조 때 법전을 만들려고 명합니다. 그래서 성종 때 완성된 법전이 뭐였어요? 경국대전. 오케이? 자, 경국대전의 사료예요. 오케이? 자, 키워드는 세조와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줄 만대성법을 만들고자 한다. 이게 키워드예요. 왜? 우리가 배웠던 법전에서 세조부터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된 거는 경국대전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쵸? 정답 몇 번이에요? 1번. 그리고 이 문제 되게 쉬웠어요. 2번 여러분 국조오레이가 뭐예요? 의례서죠. 그리고 3번 보세요. 국조보감은 뭐예요? 실록 중에 정치 참고서로 뽑아낸 거였죠.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삼강행실도 윤리서죠. 셋 다 법전 아니지? 그럼 어차피 정답 뭐밖에 안 나와요? 1번밖에 안 나오는 거야. 엄청 쉬운 문제였어요. 이거는 넘깁니다. 자, 넘기시고 36번 했나요 우리? 안 했죠. 36번. 자, 이거는 되게 어이없는 7급 문제. 그죠? 자, 1번 조선시대 때 건축된 문화재 숭례문은 맞죠? 남대문 맞죠? 자, 근데 경천사 10층 석탑 고려 후기 원간섭기 때 세워진 석탑이죠. 고려 후기. 틀렸네요. 2번 봉정사 극락전은 맞아요. 아, 다시 저기 뭐 있냐, 법주사 팔상전이라고 여러분 조선 후기 때 절 배울 거예요. 이건 맞는데 봉정사 극락전은 고려예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기억 안 나면 여러분 찾아봐요. 봉정사 극락전 주심포 양식 찾아보세요. 이따가. 3번 수덕사 대웅전 부석사 무량수전 뭐 때문에 틀렸을까요? 부석사 무량수전이 고려죠. 고려. 그게 틀린 거예요. 4번 무의사 극락전 원각 10층 석탑. 이게 정답이죠. 4번. 특히 뭐는 꼭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원각사 10층 석탑. 그러니까 요 문제 때문에 이제까지 3번 나왔어요. 2007년 한번, 9년 한번, 12년 한번. 잘 나옵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 자, 그 다음에요. 자, 33번 안 풀었죠? 33번 풀었나요? 안 풀었죠? 봅시다. 자, 다음 글은 어떤 책의 서문이다. 이 책이 편찬된 왕이래요. 동그라미세요. 왕. 자, 천하에 떳떳한 5가지가 있다. 삼강이 그 수위에 있다. 실로 삼강은 경륜의 큰 법이요 1만 가지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화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특별히 남달리 뛰어난 걸 뽑아서 그림과 찬을 만들어 중앙과 지방에 나누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삼강에서 관련된 윤리사나 배웠잖아요. 삼강행실도 무슨 왕이에요? 세종대왕. 자, 1번 봅시다. 신문고 설치 혹시 무슨 왕인지 알아요? 태종이에요. 태종. 틀렸죠? 2번 동문선 아까 누구 했어요? 성종. 그쵸? 성종. 3번 진관체제 누구예요? 지방군 진관체제 세조예요. 세조. 자, 정답 4번 개해약조. 이게 정답이잖아요. 세종 때 쓰시마섬 정벌하고 대신 일본 놈들에게 삼포 개항했죠. 그래서 식량을 거래해준 대신 거래량을 어떻게 했어요? 규정해 놔놨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 문제 되게 어려운 문제죠. 왜요? 문화사하고 정치사를 짬뽕시킨 문제예요.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쉽게 풀려면 공부를 무지막지하게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요 35번 보세요. 35번. 자, 이 책은 세조 때 편찬에 착수했다 하면 무조건 머릿속에 뭐 떠올려야 돼요? 경국대전? 혹은 동국통감? 기억을 해야 돼요. 오케이? 자, 했는데 서거정 등이 고조선에서 고려말까지의 역사를 정리한 편년체 역사이다. 이거 풀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편년체는 반드시 뒤에 뭐가 들어가요? 실록. 이거 알려줬었잖아. 고려 때 전료,
통감 들어가면 무조건 편년치라 그랬죠. 그럼 뭐 빼버려요? 3번 빼고요, 4번 빼고요, 그 다음에 2번 빼는 거야. 그럼 1번 아니면 여러분 5번이 정답이죠. 근데 고려사 전려는 뭐예요? 고려사만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답 뭐야? 1번. 이렇게도 맞출 수 있어요.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꼭 기억하세요. 실록전려 통감, 요거 편년체. 실록전려 통감 편년체. 어쨌든 정답 1번 얘기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 했나요? 안 했죠? 38번 447쪽에 38번이요 안 했죠? 자, 봅시다. 조선의 성리학에 대한 잘못을 옳은 것은 조선에 들어온 성리학은 사람이 곧 하늘이다. 아니죠. 사람이 곧 하늘이면 여러분 뭐야? 평등 아니에요? 근데 성리학은 평등이 아니잖아요. 신분제를 합리화하는 세상이잖아요. 틀렸죠. 1번 틀렸습니다. 자, 1번 이렇게 바꿔주세요. 아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에 이렇게 써주세요.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거는 조선 후기 때 경주에서 창시된 동학이에요. 동학. 동학의 인내천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동학의 인내천 사상. 동학의 인내천 사상. 그 다음에 2번 서원은 주세붕이 성리학을 도입한 정몽주가 아니고 누구라 그랬어요 아까? 안향. 그치, 우리 고려의 최초로 성리학을 소개한 인물 안향. 2번 틀렸죠. 3번 이인은 도덕적 행위의 근거로서 심성중시하고 이상주의적 성격이 강하다. 틀렸죠? 이황이 이상주의적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이를 강조했잖아요. 4번 이황은 현실적이고 개혁적이다. 아니죠. 기를 강조한 건 율곡 2이 아니에요. 3, 4번이 바뀐 거예요. 5번 자, 16세기 중반부터 성리학 연구가 심화되면서 학설과 지역 차이에 따라 서원을 중심으로 학파가 만들어졌다. 맞죠? 그래서 영남학파, 기호학파 기억나요? 오케이. 4번, 5번이 정답입니다. 5번. 됐죠? 자, 그 다음에 42페이지 보세요. 42쪽. 42번. 42번. 42번 봅니다. 거의 다 했어요. 다음은 조선시대 편찬된 어느 책의 서문이다. 이게 2012년 지방직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 책이 편찬된 국왕 때 일어난 일이 아닌 것은 전하께서는 신서거정에게, 서거정 하면 여러분 무슨 왕인지 알아요? 무조건? 그쵸, 무조건 성종이에요 사실은. 그래도 두 번째 줄 보세요. 저희들은 전하의 위촉을 받아 삼국시대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부, 시문 여러가지 문장, 시, 글, 한문으로 된 한문학 작품들을 뭐 했대요? 다 수집해서 130권을 편찬해서 올리겠습니다. 무슨 책이에요? 동문선이에요. 동문선. 자, 그러니까 동문선 하니까 성종이네요. 자, 4번부터 볼게요. 악학개범 맞아요? 맞네요. 그 다음 3번 제가녀 자손의 관리 등용 제한하는 법 맞아요? 맞아요 이것도. 그 다음에 2번 서울의 원각사 안에 대리석 10층 석탑 누구예요? 세조. 정답 나왔죠? 2번입니다. 이게 옛날에도 나왔었어요 이 문제. 그 다음에 1번 유양소 다시 설치하고 사창제 도입. 자, 요거 여러분 복수 정답이었어요. 복수 정답이야. 1번도 정답이 돼요. 사창제 도입 밑줄 쳐봐요. 이게 잘못됐었어요. 아까 원래 여러분 환곡은 누가 담당한다 그랬어요? 정부의 의창이 담당한다 그랬죠? 기억나죠? 근데 세종 때 의창이 원곡이 모자랄 때는 이 양반들에게 야 너희들 창고도 좀 풀어라. 그게 무슨 죄였어요? 사창제라 그랬었죠? 이걸 권유했었어요. 그래서 세종부터 이제 거의 세조까지 쭉 이어지다가 슬슬슬 뭐가 일어나요? 폐가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성종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폐지시켰다는 기록 보였어요? 그러니까 성종 때 다시 도입하였다가 아니고 뭐예요? 폐지하였다 이렇게 써야 돼요. 사창제를 폐지하였다. 그래서 1, 2번 복수정답으로 나옵니다. 근데 보통 수험생들은 풀 때 다 2번 썼어요. 왜? 원각사의 10층 석탑 뭐예요? 너무 완벽한 정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게 국사가 여러분 이의제가 가장 많이 걸리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확실한 답을 일단 먼저 찾아버리면 돼요. 헷갈려 하지 마시고. 어차피 확실한 정답이 있으니까. 됐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 54번 했나요? 54번? 안 했죠? 자, 54번 보고 잠깐만요. 오케이. 하나 둘 한 3개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자, 봅시다. 54번 봅시다.
자, 조선시대 관리 등용제도인 과거 시험에 대한 설명 좀 틀린 것. 자, 과거에는 문관을 뽑는 문과, 무관을 뽑는 무과, 기술관을 뽑는 잡과가 있었다. 맞네요. 자, 정기시험 식년시 밑줄 쳐보세요. 자, 식년시는 고려 때부터도 있었어요. 3년에 한 번이에요. 3년에 한 번. 이걸 정기시험이라 그럽니다. 자, 이해도 조선시대는 증광시, 알성시라는 게 있었어요. 이걸 별시라 그래요. 별시. 비정기적으로 보는 시험이에요. 이따가 찾아보세요. 책에 있어요. 과거제 쪽이 아마 있을 거예요. 자, 3번 문과 식년시의 경우 1차 시험에서는 도별 인구비례 맞아요. 4번 봐요. 조선 전기에는 여러분 노비도 볼 수 있어요? 노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치? 양인 이상만 응시가 가능한 거예요. 그치?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너무 쉽죠? 이거는 넘기세요. 자, 58번 봅니다. 58번. 자, 58번 보시면 조선왕조실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왕이 죽으면 다음 왕 때 임시로 실록청을 설치해서 전왕 때 실록 편찬 맞죠? 2번 자, 사초와 시정기 같은 자료를 가지고 편찬했다 맞네요. 3번 임진왜란 이전까지 실록은 춘추관, 오대산, 태백산, 만이산 틀렸죠. 임진왜란 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4대사고 충주, 성주, 전주, 춘추관 4개였죠. 임진왜란이 끝나고 산으로 옮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후 이렇게 바꿔야겠죠. 이전까지가 아니고 3번이 정답입니다. 4번에 포세는 동그라미 쓰세요. 포세. 이거 외우지 마세요. 그냥 알려주기만 할게요. 포세는 자, 서적들 있죠. 햇빛이 쨍쨍할 때 서적을 갖고 나와서 말리는 작업을 포세라 그래요. 이딴 걸 외웁니까? 그냥 넣은 거예요. 그냥. 응? 수험생 중이나 강사 중에 이거 설명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포세 작업까지 설명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넣은 거예요. 그냥 아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1, 2, 3번만 외워주시면 돼요. 1, 2, 3번 됐죠? 자, 그 다음 59번 아까 이거 무슨 지도예요? 15세기 태종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라는 세계지도입니다. 정답 나왔어요. 몇 번이에요? 1번. 이 고려망국제도는 여러분 조선 후기 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서양 지도입니다. 생긴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생긴 것만 딱 여러분들이 비교해보세요. 자, 몇 페이지에 이 고려망국전도가 있냐면 자, 여기에 있어요. 233페이지 있을 거예요. 한번 보고 다시 넘어가자고요. 233페이지 보시면 세계지도 하나 보일 겁니다. 이게 서양에서 들어온 고려망국전도예요. 그러면 이걸 본 학자들은, 일부 선비들은 이거 보고 뭐가 바뀌었을 것 같아요? 아, 세계 중심 뭐가 아니다. 중국이 아니구나. 그쵸? 그리고 넘버 2가 우리 조선이 아니구나. 그래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깨져버려요. 이 지도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중에 여러분 배우게 될 거예요. 다시 넘어옵니다. 자, 그래서 453페이지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한중일 삼국 이외 유럽과 아프리카 보이죠? 그 다음에 3번 태종 때 이회가 제작했다 맞고요 4번 아라비아 지도학에 영향을 받은 중국 동그라미 치세요. 중국 밑에 원 써줍니다. 원나라의 세계지도를 참고해서 만든 지도다. 원. 됐습니까? 자, 60번도 그냥 풉시다. 자, 1번. 근데 문제가 뭐예요? 조선 전기예요. 밑줄 쳐보세요. 조선 전기. 여러분 전기면 몇 세기예요? 15, 16이에요. 15, 16. 자, 1번 강희맹. 일단 강희맹 금양잠록 맞죠? 성종 때. 그 다음에 4번에 농사직설 맞죠? 자, 1, 4번은 일단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강희안 동그라미 쳐보세요. 내가 강희안에 여러분들 양화소록이라는 책을 안 외웠어. 그래도 아까 강희안이 그린 선비 그림 기억나요? 고사관수도 그 15세기 그림이었죠. 오케이? 자, 그걸로 된단 말이야. 그리고 2번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조선 후기가 무조건 외워야 되는 책이에요. 자, 농가집성 요거는 17세기 써놓으세요. 어차피 외워야 되는 책이에요. 요거는 17세기 책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한국사를 한 바퀴 돌린 사람은 쉬운 문제예요. 후기까지. 2번이 정답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 이제 없네요. 자, 어려운 문제 61번만 푸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자, 61번 봐보세요. 이거는 아직 우리가 조선 후기 안 배웠지만 자,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왜냐면 정답 자체는 우리가 배운 부분에 나와 있거든. 자, 일단 자, 가분청사기 여러분 몇 세기예요? 분청사기 몇 세기예요? 15세기였죠. 근데 실제 시험은
실제 시험은 여러분 글씨로 안 써 있었어요. 그림으로 돼 있어요. 그림. 그러니까 경감부 문제는 여러분 칼라예요. 칼라. 무슨 말인지 알겠잖아요. 여러분한테는 이런 그림 문제 나올 수 있다 없다? 거의 없다. 왜? 칼라 시험이 아니니까. 자, 아무튼 분청사기. 자, 그 다음에 16세기는 아까 뭐라 그랬죠? 백자라 그랬죠. 순수 백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후기 가면요 17, 18세기 때 여러분들 뭘 배우냐면 청화, 철화 쓰지 마요. 진사백자라는 거 여러분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백자 바탕에 파란색으로 뭘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거지. 빨간색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용이나 구름이나 아니면 풀, 나무 이런 것들 그려내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어쨌든 이거는 초기, 중기, 후기네요. 됐죠? 자, 그러면 자 1번부터 보자고요. 분청사기면 15세기죠. 1번도 봐보세요. 주로 서민들이 분청사기를 이용했다. 말이 돼요? 여러분? 응? 도자기는 누구의 소유물이에요? 그치, 양반들이잖아. 1번 틀렸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자, 청화백자는 여러분 몇 세기예요? 여기 써있잖아. 17, 18세기라 그랬어요. 근데 2번에 뭐라고 써있어요? 경국대전이 반포되었다. 무슨 왕이에요? 성종이니까 몇 세기예요? 15세기예요. 2번도 틀렸죠.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분청사기 때 탕평책이 시행되었다. 여러분 다음 주에 탕평책을 아마 배울 거예요. 탕평책은 여러분 영조와 정조 때입니다. 영조와 정조 때. 이때 배울 거예요. 영조 정조는 18세기 때 군주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4번은 가가 아니고 그치 나에 해당하는 거죠. 나. 이제 배우면 나중에 이해가 갈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정답 3번을 보자고요. 자, 척신 정치의 잔재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사림 세력의 갈등이 겪게 되었다. 이게 바로 붕당의 원인 중 하나 아니었어요? 선조 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동서로 갈렸죠. 그러니까 몇 세기 때예요? 선조는 16세기 말의 군주 아닙니까? 그러면 다는요 순수 백자 몇 세기라 그랬어요? 제가 16세기. 이게 정답이네요. 됐어요? 자, 3번이에요. 그러니까 도자기 시기하고 정치 파트하고 연관시킨 문제 되게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딱 보니까 경감부죠. 경감부가 한 7급 수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리식이 이 정도 수준까지 나오진 않아요. 근데 풀어서 도움이 다 되긴 됩니다. 알겠죠? 왜냐면 봐봐, 여러분들 61번 문제를 풀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두 부분 하는 거예요. 탕평책이 몇 세기인지도 공부하시는 거고요. 그 시기 때 도자기가 어떤 게 유행했는지도 저절로 외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부하는 데는 이런 문제가 더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나머지 이제 조선시대 문제는 다 근현대사 아니고 조선 후기까지 다 배우고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고생하셨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 8시는요 8시에 자 테스트지는 2장 배웁니다. 2장 풀 거예요. 자, 우리 오늘 근세 정치 경제 풀었죠. 근세 사회 파트, 문화 파트. 그 다음에 근세 정치부터 문화 있죠. 요약본. 이렇게 2장 테스트지 풀게요. 됐죠? 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뵐게요. 고생했어요.